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친정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은혜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시부모 방문을 극구거리더니 손주를 맡길 때만 되면 당연하다는 듯 연락을 해오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마음이 아팠죠.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늘의 주인공 68세 김은혜 씨는 최근에 은퇴한 남편 박명호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비닐 공장으로 상당한 재산을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은혜 씨에게는 첫째 아들 박재명, 둘째 아들 박재중, 막내 아들 박재원이 있는데 각자 결혼을 한 뒤 점점 거리가 멀어졌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던 은혜 씨의 눈가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자식들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죠. 그도 그럴 것이. 첫째 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둘째와 셋째도 눈치를 보며 참석을 피했습니다. 은혜 씨,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웃집 최영숙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손주들 오기로 해서요. 아이고, 손주들 본다고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은혜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은 기쁘지만 그것마저도 며느리들의 필요에 의해서일 뿐이었으니까요. 첫째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 명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 아파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첫째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은 은혜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명절 사진이었죠. 아프다던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하다는 성격을 핑계로 무리할 정도의 언행을 일삼았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서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안 불편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며느리였으면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아셨으면 이제 눈치껏 그만 돌아가세요. 말끝을 흐리는 둘째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없었습니다. 알겠다. 나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은데. 내가 이렇게라도 안 오면 얼굴도 못 보고. 남처럼 살 거 사니니? 어머니도 참, 저희가 남이지 뭐예요? 20몇 년을 남처럼 지내다가 시집 한 번 왔다고. 가족이 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은혜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둘째 며느리도 일주일 뒤에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가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 그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정작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아이들을 맡기는 건 당연하다는 듯 했죠. 셋째 며느리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깔끔한 성격을 내세워 시부모를 멀리했죠. 어머님,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 위생 때문에 신발도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하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집 앞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조차 못 쓰게 하는 며느리의 말에 은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셋째 며느리도 손주를 맡길 때만큼은 달랐죠. 매일 아침 남편이 골프를 치러 나간 후 은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죠. 며느리들이 올리는 아싸나세는 친정 부모님과의 외식 그리고 여행. 시부모인 자신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아들들도 야속하게만 느껴졌죠. 명절이 다가올수록 은혜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과연 이번 명절은 아들들이 올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장보기를 하면서도 혹시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닌지, 결국 음식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으네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만 가기로 해서요. 매번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달랐죠. 친정에서의 풍성한 명절 식사. 사돈댁과의 화목한 모임. 은혜 씨는 혼자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 잘 키워봤자 결국 남의 자식이더라. 똑같이 아들 셋을 키운 이웃집 할머니의 한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았죠.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은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우리 아들들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을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은혜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남편은 자리에 바로 앉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0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그게 무슨?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봐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불편하대요. 제가 집에 찾아가는 게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또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한대요. 그리고 그리고 첫째는 연락도 안 받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셋째는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은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여태까지 그걸 참고만 있었던 거예요. 내 이놈 자식들을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얼마 전에 손주 봐달라고 맡기고 간 건 뭐예요? 그러게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했던 건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혜 씨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여보, 전화기 좀 가져다 줘봐요. 내가 지금 당장 새 놈 다 불러올 테니. 이 시간에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부모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평소에 자상하고 푸근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큰아들부터 차례로 전화를 걸었죠. 야, 박재명. 지금 당장 집으로 오거라. 뭐? 피곤하다고? 두말하게 하지 말 거라. 재중아, 1시간 안에 와라. 늦으면 안 돼. 회식. 지금 당장 끝내고 와. 재원이도. 네 형들도 오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일 다 접고 집으로 와. 애들은 재워놓고 오든지 마누라 보고 좀 봐달라 해. 세 아들 모두 평소 아버지는 무서워했던 터라 달라진 음성에 놀랐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네 아버지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명호 씨는 거실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고 있었죠. 여보, 그만하시죠. 저는 그냥 그렇다고 애기한 것 뿐이에요. 아니, 여보 이럴 때마다 매번 그냥 넘어가니까.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이놈들 혼내면 항상 당신 뒤에 숨어서 당신을 방패 삼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되겠어요. 1시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세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들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그리고 키우면서 너네들 부탁 다 들어주지 않았더냐? 말해봐. 첫째는 아파트 사줬지. 둘째는 사업자금 5억 지원해줬고. 셋째 너도 마찬가지야. 아파트며 자동차며. 혼수도 다 해주고 결혼시켜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혜 씨는 구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너희들 얼마 전에 첫째네 해외여행 사진 봤다. SNS에 올라온 거 다 봤어. 친정 식구들이랑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며. 애들 맡기고는. 첫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는 어떻고? 너 와이프가 그러더구나. 주말마다 처가 나들이 다니면서 시부모는 불편하다고. 그래, 너희한텐 우리가 불편한 존재지. 둘째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셋째, 너희 집은 깨끗해서 네 와이프가 시어머니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며. 근데 처갓집 식구들은 며칠씩 묵어도 되고. 네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네들은 그걸 보고만 있었다고? 내일부터 더 이상 너희한테 연락 안 할 거다. 명절에도 안 부를 거고. 너희가 알아서 해. 앞으로 내 재산은 자식 노릇. 제대로 하는 놈한테만 물려줄 거야. 자식 노릇하는 놈이 한 놈도 없으면 다 기부할 거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제야 머리 숙이나?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무심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거라.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당장 내일부터 행동으로 보여라.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날 밤 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후 은혜 씨는 남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한 걱정시켜서. 아니야.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후련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더 잘할게. 자식놈들 다 필요 없어.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제가 고기도 사놨어요. 첫째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은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엄한 호통 이후 자식들은 며느리에게도 남편이 뜻을 전달한 건지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내 곧 인위적인 태도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도 될까? 웬일이니? 웬일이긴요? 말씀 섭섭하네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도 해드릴게요. 요새 배워서 자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 오세요. 아니. 그날 첫째네 가기로 했단다. 언니네는 지난번에도 다녀가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님. 제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셋째 며느리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안달이에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등어구이도 준비할게요. 은혜 씨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카카오톡 단체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몸에 좋은 보약 해놨으니 이번에 집 오시면 가져가세요. 형, 저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더니? 웃기지도 않네요? 셋째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야, 너는 그런 얘기 해놓고 뻔뻔하게. 태도를 싹 바꾸니? 첫째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내가 했어? 그리고 형들도 불편하다고. 나한테 불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기야? 은혜 씨는 이런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던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다니. 그날 저녁 은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왜? 서로 모시겠다고 싸워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이고, 효자 나셨네 다들. 한번 지켜봐요.
어차피 마음에 없는 행동하는 건 오래 못 가.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날 이후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안부 전하는 기본이었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죠. 웃기지도 않더군요.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예요. 이번엔 꼭 어머님 비법대로 담가봤어요. 첫째 며느리는 큰 김치통을 들고 와 수줍게 웃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 방문을 극구거리더니 말이죠.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불편하니 오지 말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이제 저희 집 화장실도 편하게 쓰세요. 그래도 불편하다면서? 내가 써도 되는 거니? 아휴, 그래도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우선이죠. 화장실이야 청소하면 그만인데요, 뭘. 그때 말씀드린 거고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어머니. 셋째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위생 강박증을 이유로 화장실도 못 쓰게 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명절이 다가오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제가 1등급 한우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명절인데 그래도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전복찜도 준비했는데. 첫째 언니네 가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세 아들은 급기야 부모님 댁에 모여 서로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형, 이번엔 우리 차례라고 했잖아. 야, 내가 무슨 차례야? 내가 큰형이야? 형들, 저번에 제가 양보했잖아요. 은혜 씨는 이런 모습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재산을 의식한 듯한 지나친 경쟁, 과도한 관심. 모든 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죠. 여보, 전에는 너무 무관심해서 서러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더 불편하네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는 법이야. 곧 지들 꾀에 지들이 넘어갈 테니.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고 은혜 씨는 서로 경쟁하듯 음식하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언니, 아버님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해요. 맞아요. 지금은 좀 불편해도 참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페어플레이 좀 하지 그래? 너무 경쟁이 과해. 은혜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 모든 변화가 재산 때문이었던 걸까요? 여보,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은혜 씨는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딘가 싶기도 했죠. 이게 비록 재산 때문이라 해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족이 모이고 웃고 떠드는 게 좋은 걸까?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심과 거짓 사이 그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첫째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꼭 식사하시죠? 아버님도 오시고요. 둘째 며느리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번에 특별히 홍삼이랑 건강식품도 준비했어요. 셋째 며느리의 연락까지. 은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은 서로 잘 보이겠다며 경쟁을 하고 있었죠.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 과한 관심, 끊이지 않는 방문. 모든 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방문을 귀찮아하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를 꺼리던 그들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식당 발견했어요. 다음번에 여기 같이 가요.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찾아뵐까요? 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불편해요. 화장실은 관리사무소를 이용해 주세요. 명절에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차가운 목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달라진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자요? 응? 아니, 안 자고 있어. 우리 애들. 정말 달라진 걸까요? 남편은 말없이 은혜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더욱 무거워졌죠. 며느리들의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그 이면의 숨은 의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셔야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듯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아들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 했지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보, 전에는 보기도 힘들었는데. 막상 매일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힘드네요. 이게 다 재산 때문이면 어떡하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긴 힘들지. 슬그머니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대화가 은혜 씨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해요. 그래요. 아버님 마음도 돌리고. 은혜 씨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모든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받아들일까 해요. 갑자기 왜?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더는 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베란다에 걸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는 그 풍경처럼 은혜 씨도 이제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정한 반성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의식한 계산된 행동일까요? 과연 자식들을 이대로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로 해요. 그래요. 우리 둘이 맛있게 먹어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 씨는 이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흐려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처럼 지내자는 며느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저희도 변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